27년도요. 27년도에 얼마 잡아놓은지 아세요? 7천억을 잡아놨어요. 1,000억이 안 되니까 10배 더 되죠? 이 노랑봉투법이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그 인력시장에 문제가 많은데 강력한 어떻게 보면 트리거, 방아쇠 당겨준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380조에서 거의 750조까지 어마어마하게 2차전지 배터리 육박하는, 그거보다 더 1,000조 얘기까지 나오는 시장이다. 최근에 또 주가 회복된 걸 또 다 반납을 해서 상당히 참 어렵다. ESS 마진율은 제가 알기로는 12에서 1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8월달 데이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로봇주가 한 차례 급등을 했거든요. 뭐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예전부터 이제 로봇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님께서 이 로봇주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로봇주 강력한 주도주 후보군입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요. 네네. 내년에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노란봉투법이 저도 근로자 생활을 15년 넘게 했고 지금도 뭐 일종의 근로자 겸 나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 국회 발의되자마자 바로 현대제철 하청업체가 정의선 회장한테 바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게 근데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게,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더 사람 고용하는 거, 이 노사관계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업주를 대변하는 거 전혀 아니고 그럴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 역풍을 맞을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점점 더 근로자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거나 인력을 뭔가 이렇게 유치하거나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에 뭔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KBS나 뭐 MBC 몇 개 찾아보시면 거기는 10분의 1 정도 인력으로요. 그냥 그 우리나라 울산 공장 거의 뭐 맞먹을 정도의 큰 조지아 공장이 인력의 10분의 1로 돌아갑니다. 다 로봇으로 대체돼가지고. 네네. 근데 그게 그 현대 거기만 또 이 얘기해드릴게요.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매출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네이버 금융에 보시면 2027년도 이제 불과 2년 남았잖아요. 27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을요 얼마 잡아놓은지 아세요? 7천억을 잡아놨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온 거죠. 삼성전자가 2년 만에 그럼 10배 정도 커진다 이런. 그쵸. 10배, 1,000억이 안 되니까. 네, 1,000억이 안 되니까 10배 더 되죠. 그죠. 350억이니까 20배죠, 20배.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삼성전자 이거 미친 듯이 로봇 도입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랑봉투법이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그 인력 시장에 문제가 많은데 강력한 어떻게 보면 트리거, 방아쇠 당겨준 것 같아요. 제발 좀 로봇 당장 빨리 상용화 시켜. 그리고 로봇 빨리 투입해. 그 얘기가 나왔고요. 피지컬 AI 시장도 역시 이제 개화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빅데이터와 AI 개발된 거를 어떤 하드웨어를 써서 구현할 거냐라는 문제를 로봇을 써서 구현하겠다고 밝힌 거고,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만 부품이잖아요. 액추에이터 시장만요 2030년에 제일 적게 보는 데가 50조, 제일 많이 보는 데가 250조입니다. 그러면 평균값만 150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액추에이터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고, 액추에이터 성장률을 연평균 35%로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나 에질리티나 피규어 AI나 앱트로닉이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각보다 양산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테슬라처럼 모든 걸 다 내재화하는 업체는 없거든요. 피규어 AI 뭐 기술로는 테슬라 옵티머스랑 뭐 비등비등하다고 하지만 내재화 하나도 못하고요. 다 부품 외주로 갖다 써야 되는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앱트로닉 마찬가지고요. 내재화할 수도 없고, 내재화하는 순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데 로봇 쓰겠다는 업체가 일단 갖고 와봐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공장에 투입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를 들면 연간에 현대자동차에서 요구한 물량이 처음에는 3,000대에서 5,000대 수량이었는데 3만 대 요구한대. 3만 대. 당장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재미난 거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현대모비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발표하는 CEO가 직접 나와서 사업 계획 발표하는데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현대모비스가 네. 우리 로보틱스 사업 미친 듯이 할 겁니다. 그 뭐 할 거냐면 우리 액추에이터부터 하겠습니다. 이 로봇 휴머노이드 원가 60%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우리가 만들 거고요. 우리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일단은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도 이거 돈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가장 빠른 거는 현대모비스가 똑같죠. LG전자가 로보티즈 지분 투자하듯이 하이젠 R&M 지분 투자할 수도 있고요. SPG 지분 투자할 수도 있고요. 직접 또 자체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 같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투자나 뭔가 로봇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키우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만 있나요? 자동차 업체들? 기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부품단에서, 왜냐면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1등인 건 맞는데 압도적인 1등이라는 말은 못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은 시장이 엄청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피지컬 AI로 쪼개져 있고 에젤리티로 쪼개져 있고 앱트로닉으로 쪼개져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쪼개져 있으니까 누가 1등하든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는 원가 경쟁력 맞춰줄게, 우리 기술력으로 승부할게, 뭐 중국의 유니트리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에젤리티가 됐든 우리는 거기 들어간 핵심 부품을 납품할게 해서 지금 로보티즈 또는 하이젠 R&M이 미친듯이 부각받은 겁니다. 근데 실제 로보티즈가 정말 잘한 거는 이미 테슬라의 시제품 납품한 이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방산업체에 납품한 이력도 있고요. 유니트리는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뭐 앱트로닉 이런 데 계속 납품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젠 R&M은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납품할 거고, 그래서 로봇 산업이 커질 거고, 노사관계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그 노동 리스크 자체라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원천 차단 회피하기 위해서 로봇 플러스 로봇에 AI라는 두뇌를 심어서 이 시대적인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인력 의존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돈은 쥐꼬리만큼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다양한 추가적인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나올 것 같고요. 발빠르게 이 정부 7대 국정과제에 또 요것도 추가했어요. 피지컬 AI 1등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피지컬 AI 되려면 로봇 산업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같이 커져야 되고요. 5년 내 범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했어요. 5년 내 범용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지금 25년이니까 2030년까지 계속 로봇 사업을 지원 육성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제조업이 뛰어나잖아요. 자동차 엄청 잘하죠. 그렇죠. 반도체 네.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아까 삼성 로보틱스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7년도 매출을 7천억대로 잡아나? 그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이거 당장 26년도부터는 투입이 되겠구나.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공장에 이미 투입됐지만 훨씬 더 그 투입되는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 공장이 많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거는 이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강한 공장은. 그래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공장을 테스트베드가 아마 올해 안으로 끝나면 소위 말하는 차세대 전기차 공장 하이브리드 만드는 공장에 대거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라는 모델의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완전 그냥 미래 자율 공장, 완전 자동화 공장으로 싹 바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글로벌 기업으로 테스트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로보티즈가 최근에 1,000억 유상증자 때문에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이슈처럼 밝혔지만 바로 그냥 주가가 그 다음날 이틀 뒤에 18% 급등하면서 보전한 이유가 그만큼 로보티즈가 가진 기술력이나 국내 몇 안 되는 이 액추에이터가 가진 상징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높은 가치를 부과하는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 중국 자체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뭐 토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걔네가 또 중국 액추에이터 업체를 테슬라도 쓰긴 쓰는데 막 엄청나게 걔네가 기술적으로 좋아서 또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 쓰는 게 아니고 액추에이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쓴 거지. 액추에이터도 로보티즈가 상당히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완전히 뛰어 올라가는 그런 탑티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만고만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회가 있어서 아마 로보티즈는 요번에 1,000억 유상증자 받은 걸로 생산시설 확충하고 캐파 증설하는 상황이거든요. 로보티즈 캐파를 봐도 또 로봇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연간으로 지금 22만 대를 액추에이터 캐파가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30만 대까지 늘어나는데 요거 캐파 증설하면요 2027년까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캐파가 3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늘어난다. 10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괜히 10배 증가할까? 뭔가 수주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캐파를 증설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로봇주가 이번에 노란 봉투법이 어떤 트리거를 세워줬고 그게 정부의 지원까지 엮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직까지 휴머노이드의 완전한 탑티어도 없고 시장이 편제된 상황이고 이 액추에이터도 완전한 탑티어가 없는 상황이고 다행인 건 중국의 액추에이터 업체들 거를 많이 쓰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 때문인 것 같고 어떤 기술적인 차이를 로보티즈가 보여준다면 충분히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 희망을 본 게 유니트리 로봇에 중국 액추에이터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답니다. 유니트리. 그래서 그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술력은 로보티즈가 거의 글로벌로는 탑티어에 있지 않나. 그래서 부품단으로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끼리 경쟁할수록 부품단에 일단 먼저 수혜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품단에 로보티즈와 하이젠 RNM의 그 소위 말하는 경쟁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전체 로봇 시장은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만 최소 380억에서 거의 한 750억 정도까지 커지는 시장이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380조에서 거의 750조까지 어마어마하게 2차전지 배터리 육박하는 그거보다 더 1000조 얘기까지 나오는 시장이다 말씀드리고 좀 진짜 중장기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 및 ESS 수주로 반등하던 2차전지 주식들이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또 주가 회복된 걸 또 다 반납을 해서 상당히 참 어렵다. 정말 너무 어렵고 변동성이 있다고 보는데 업체별로 계속 좀 철저하게 차별화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IT가 섞인 쪽은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하이브리드 업종은. 근데 순수하게 전기차만 보면 미국이 지금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엄청 보고 있는데 미국이 뒷받침 못 해주니까 그 부분이 계속 2차전지 업체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또 나온 거는 LNF가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니까 재무적으로 2차전지 업체들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약간 도매급으로 다 매도당하는 것 같아요. 재무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업체별로 좀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SS 시장이 아직까지는 전기차 70, ESS 30이니까 시장이 작으니까 ESS가 지금 40%, 50%씩 성장하거든요. 이번에 LG엔솔이 지금 아마 미국에 들어가는 중국 CATL ESSD나 중국 CATL ESS나 BYD ESS를 싹 다 뺏어올 것 같거든요. 뺏고 있고요.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겠죠. 근데 LFP 관련돼서 미국의 ESS 규모가 45에서 70인데 그중에 LG엔솔이 30%만 가져와도 2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 21기가와트면 캐파의 거의 40% 이상 되거든요. 40%더 되고 45%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LFP ESS로 연간 얘네가 30기가와트 납품하겠다는 거예요. 30기가와트 납품하겠다는 거고 내년은 2배 잡아놨어요. 60기가와트 하겠다는. 그러니까 성장률은 100%예요. 100%인데 수주도 계속 받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라인을 막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미시간 공장 라인 전환했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라인을 ESS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SS 또 좋은 게 뭐냐면 ESS는 셀 단위 받는 거에 전기차랑 다르게 셀하고 모듈 전체 통합으로 다 받는 거예요. 풀로. 그러니까 첨단 생산 세액 공제 규모도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AMPC 들어가는 거 플러스 영업이익률이 전기차가 잘 나올 때가 LG엔솔이 최고 잘 나올 때가 두 자릿수가 안 되더라고요. 한 8% 정도라면 ESS 마진율은 제가 알기로는 12에서 1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훨씬 마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ESS가 커지면 커질수록 LG엔솔 전체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LG엔솔의
매출단에서 예를 들어 25조 매출에 ESS 매출이 2조 정도 되니까 10%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지금 LG엔솔도 공격적으로 전체 매출의 20%, 30%, 50%까지 계속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9월 달에 소비자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오늘 제가 7월 달 거 데이터 한번 보니까 좋았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마 선구매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선구매 수요가 있어서 이게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상당히 많이 좀 걱정하는 것 같고 8월 달 데이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선구매 수요가 없어진 상태에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완전 이제 순수한 상태로 보는 거니까. 유럽 데이터는 좋아요. 유럽 데이터는 계속 3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조금 부진했는데 프랑스 지금 그 8월 달 데이터 다시 회복됐고요. 이태리 마찬가지고 다 좋은데 유럽 데이터 좋은데 유럽에서는 BYD한테 계속 좀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죠. 그런 부분이 또 역시나 부담이 되고 있고 미국이 좀 살아나 줘야 된다. 북미 증설을 엄청나게 했어요. LG엔솔이 GM, 도요타, 혼다, 스텔란티스 해놨는데 다행인 거는 LG엔솔 요번에 그 북미 증설한 거 좀 실적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캐파 돌아가는 거 보니까 GM이요. GM이 100% 넘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에 GM하고 현대기아차, 스텔란티스 요 3인방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GM, 현대기아, 스텔란티스 모두 지금 LG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LG는 다행인 거는 미국에서 데이터 나빴는데 GM이 좋았고 현대기아차가 좋았기 때문에 이 GM하고 현대기아차 때문에 LG엔솔은 3분기에도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첨단 생산세 공내도 ESS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철저하게 LG엔솔하고 삼성 SDI의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양극재 단으로 보면 리튬 가격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봤는데 꺾이진 않았는데 주춤하더라고요. 확 올랐다 또 주춤한 상황이라서 리튬 가격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중국 그 관련돼서 CATL 전 세계 공급량 3% 된다는 거 생산 차질 생긴다는 것도 그 일시적인 모멘텀인지 계속 가는 모멘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구조적으로 이 새로운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 LMR 관련돼서 망가니치 GM하고 합작하는 거 27년에 본격 뭐 확정 뭐 이렇게 그런 추정치가 아니야. 실제 기사로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양극재단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은 사실은 그 2분기 실적 잘 나온 게 그 인도네시아 광산 그게 실적에 반영된 거잖아요. 양극재가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도 좀 양극재는 일단은 셀 업체보다는 훨씬 좀 더 올라오는 폭이 좀 더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업체 중에 여전히 대주전자 재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한번 쭉 5종목이면 5종목, 10종목이면 10종목 이렇게 포트에 한번 쫙 깔아 놓으시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걸 사겠다는 매력이 드시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하반기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뜬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바이오 사람들이 어렵다고 공부를 안 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그 바이오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로봇? 야 로봇 돈도 못 벌잖아. 언제 그 로봇 매출 성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업종에 역발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AI 반도체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짜 찐수혜줄까? 아니면 엔비디아나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찐수혜줄까? 저는 국장을 너무 사랑하고 국장에 미친 그냥 국장 99.9% 투자하고 있지만 근데 AI 빅테크는 냉정하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오라클이랑 팔란티어랑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인데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나 그죠? 조선,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아까 로보티즈가 글로벌 액추에이터로 보면 글로벌 탑티어에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니트리가 자체 부품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 쓰잖아요. 방산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저는 화장품 세계 탑티어라고 봅니다. 미국의 울타뷰티라고 뷰티 전문 유통회사가 있는데요. 그 뷰티 전문 유통회사를요. 우리나라의 조선미녀, 달바글로벌, APR, 구다이 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울타뷰티를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 그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세계 탑티어로 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 우리나라 증시 요때 좀 공부 많이 하시고 불안하다 싶으시면 현금 한 30% 또 들고 계세요. 그러면 9월달, 10월달 또 지나갈 겁니다. 요 또 지나갈 때 현금화 해두신 걸로 또 시장 계속 보니까 유튜브 썸네일도 막 지금 폭락 나온다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막 불안불안 하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조방원으로 많이 드신 거 있으면 조금 정리해서 30% 들고 있다가 바이오나 로봇이나 이쪽으로 포트폴리오 정리하시는
하시는 거 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예,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은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섹터별 종목별로는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또 대표님 투자 아이디어 잘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신 다음에 공부도 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뭐 빌리언스 캠퍼스라든지 강의도 하고 계시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